언제부터였더라. 자취방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2층 집 현관을 힐끔거리게 된 게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윗집 주인 누나, 아니 아줌마,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이 번쩍 뜨였었죠. 나이는 40대 초중반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20대 특유의 풋풋함 대신 농익은 과일 같은 매혹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세련된 옷차림에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눈가의 주름마저도 왠지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와, 저런 여자는 과연 어떨까? 사실 내가 또래 여자를 꽤 많이 만나보았지만 날 만족시켜주는 여자는 없었다고 할까요? 뭔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네요. 제가 좀 많이 거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연상녀와 연애를 한참 꿈꾸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주인 여자가 하필이면 딱 내 스타일이었죠. 문제는 나는 20대 후반, 누나는 40대 초반 넘사벽 나이 차이였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짝사랑은 멈출 수 없었네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 일부러 2층에서 숨 고르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이 주인 집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 말이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혼자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나 나도 모르게 혹시 하는 엉뚱한 기대를 품게 된 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띠링 울렸어요. 발신자는 주인집 아줌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줌마에게 흑심을 품고 있단 사실이 너무 티가 났나? 그래서 빌라에서 쫓아낼 건가?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여보세요. 아줌마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삑살이 날 뻔했죠. 어머, 학수 씨 맞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컴퓨터 좀 볼 줄 아세요? 네. 웬만큼은 볼 줄 알죠.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학수 씨가 시간 되면 좀 봐줄 수 있을까 해서요. 도와달라고 나한테 이건 기회인가? 머릿속에서 드디어 내 꿈이 이뤄지나 뭔가가 번쩍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언제 가면 될까요? 정말요? 아이, 고마워라. 혹시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부탁하고 싶은데 주말 저녁 그녀 집에서 저녁 식사라니 이건 거의 데이트 신청 아닌가. 혼자 별의별 생각과 상상을 하며 김칫국을 마셨네요. 네. 토요일 저녁 완전 괜찮습니다.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저녁 7시쯤 괜찮을까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뵐게요. 학수 씨, 고마워요. 주말 저녁 7시 주인 아줌마와 저녁 데이트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쉽게 가시지가 않더군요. 토요일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네요. 드디어 토요일 저녁 7시. 약속 시간 30분 전에 그녀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혹시 몰라 준비해 간 공구 박스가 들려 있었죠. 심장이 쿵쿵쿵. 마치 군대 가기 전날 밤처럼 긴장됐어요. 초인종 버튼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딩동 눌렀어요. 누구세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줌마 목소리. 더 떨려요. 저 학수인데요. 어머, 학수 씨, 어서 들어와요. 현관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숨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환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줌마는 얇은 슬립 드레스 차림이었던 거예요. 어깨끈이 흘러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짙은 푸른색 실크 슬립 드레스는 조명 아래서 반짝이며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막 옷을 갈아입다 말고 나온 건지 한쪽 어깨는 완전히 드러나 있었고 쇄골과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 했죠.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여신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넋을 놓고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며 아줌마는 살짝 당황한 듯 어깨끈을 끌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학수 씨,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라서 잠깐 잠들었다가 방금 깼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약간은 떨리는 듯 했어요. 사실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몰래 뭘 훔쳐먹다 걸린 애처럼 당황스러워하고 또 아무리 잠들었다 깼다 하더라도 그리 급하게 안 나와도 되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 옷차림은 남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 잡거나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을 때나 입을 만한 옷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내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 더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네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들고 왔어요? 애써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기 위한 질문 같았죠. 아, 혹시 몰라서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폼 잡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냥 아줌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호호. 역시 학수 씨는 꼼꼼하네. 들어와요. 들어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냄새.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늑하고 예뻤어요. 잠시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편안한 차림인데도 진짜 예뻤네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아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자, 여기 앉아요. 따뜻한 둥글레차 끓여놨는데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디 있어요? 아, 컴퓨터는 저 방에 있어요. 저가 컴맹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학수 씨만 믿어요. 아줌마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네요. 학수 씨만 믿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낡은 데스크탑 컴퓨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본체를 열어보니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네요. 이건 좀 심하네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나는 능숙하게 드라이버를 꺼내 먼지 제거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어머,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아이, 창피해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오래된 컴퓨터는 다 그래요. 괜히 쿨한 척 대답하며 먼지를 털어냈어요. 학수 씨는 진짜 손재주도 좋네. 못하는 게 뭐야? 칭찬에 약한 나는 또다시 어깨가 으쓱. 더욱 열심히 먼지를 털고 부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데요? 그냥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게임도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게임. 갑자기 게임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살짝 당황했죠. 혹시 어떤 게임 하시는 거 있으세요? 나? 자주는 아니고 가끔 심심할 때 롤은 좀 하는 편인데. 롤이라니. 40대 아줌마가 롤을 한다고요.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진짜요? 롤 하세요? 혹시 티어가 어디신데요? 나도 모르게 롤 티어를 캐묻고 있었네요. 나 서포시고 실버사 부끄럽지만. 실버사라고요? 와,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는데요. 저 골드 원딜인데. 나도 모르게 롤 부심을 부려버렸지 뭐예요. 혹시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저랑 듀오 하실래요? 어머, 정말요? 학수 씨랑 듀오? 나야 땡큐지. 아줌마도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듀오 확정. 야호. 속으로 만세를 불렀죠. 며칠 뒤 주문한 CPU랑 그래픽카드가 택배로 도착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토요일 저녁. 공구 박스를 챙겨 다시 주인 집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지난번보다 더 떨렸어요. 단순한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썸 아니. 어쩌면 썸 이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자 바로 문이 열렸어요. 학수 씨. 기다렸어요. 활짝 웃는 주인 아줌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건 역시 기분 탓인가? 아니야. 진짜 예뻐진 것 같았어요. 능숙하게 컴퓨터 본체를 열고
새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교체했죠. 윈도우도 새로 깔고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까지 꼼꼼하게 설치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줌마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학수 씨 진짜 능력자네. 뚝딱뚝딱 금방 하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칭찬 들으니 힘이 솟아났어요. 아니, 다른 쪽으로도 힘이 불끈 들어가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롤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능숙하게 롤 런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시작했죠. 학수 씨,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잘 됐네. 나도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밥 먹고 가요. 별건 없지만. 정말요? 저야 완전 땡큐죠.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너무 솔직하게 기뻐해 버렸네요. 아줌마 귀엽다는 듯 웃었어요. 간단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묘했죠. 어색하면서도 설레고 긴장되면서도 편안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건가? 고백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백 번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대로 어영부영 넘어가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 저 사실 아줌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뭔데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아줌마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것 같았죠. 저 아줌마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아줌마 좋아했어요. 드디어 고백,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계속 아줌마 생각나고 계속 보고 싶고 그랬어요. 숨 막히는 정적. 아줌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무리였나?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해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갑자기 아줌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사실 학수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좀 호감 있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귀를 의심했죠. 진짜요?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그럼 저랑 사귀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에이, 사귀는 건 좀 너무 무리잖아요. 대신 우린 이제 롤 듀오 파트너잖아? 아줌마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게임상에서 애인하다가 서로 맘이 맞으면 그때 현실 애인 어때요? 와, 그건 재밌겠는데. 아줌마는 웃으며 밥을 더 퍼줬어요.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아니, 꿀보다 더 달콤했죠. 밥을 후딱 해치우고 드디어 롤 듀오 시작. 나는 원딜, 아줌마는 서폿. 듀오 랭겜을 돌리면서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안녕하세요. 30살 평범한 미혼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방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겨우 턱걸이로 취업해서 서울 생활 시작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정신없이 서울 올라와서 회사 근처 원룸 잡고 자취 시작했는데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흘렀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서울 물가는 살인적이고 그래도 나름 5년 버텼습니다.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젠 자취 베테랑 다 됐죠. 씁쓸하게. 사건의 발단은 반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원룸 건물이 덜컥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한테 전화와서 앞으로 관리비는 바뀐 건물주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별 생각 없이 넘겼죠. 사실 주인 얼굴 볼 일도 거의 없고 그냥 월세 꼬박꼬박 내고 조용히 사는 게 최고니까요. 그리고 보름쯤 뒤였나 2층 주인 집에 누가 이사 오는지
집 나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로운 주인이 이사 왔나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 건물 관리인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그래서 2층 주인 세대로 내려갔죠. 똑똑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리고 거기서 처음 주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처음 딱 왔을 때 나이 가늠이 안 됐어요. 세련된 느낌에 웃는 모습이 엄청 밝고 유쾌하더라고요. 계약서 쓰면서 주민등록번호 슬쩍 봤는데 79년생 헉 45살이래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어요. 나이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외모도 예뻤지만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이 진짜 매력적이었거든요. 계약서 작성하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말투도 친절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뭐랄까 자취 오래 하다 보니 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오랜만이라 그런가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연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솔직히 처음부터 사귀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죠. 제가 사는 원룸은 파주 외곽주택단지에 있는 신축 건물이에요.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진짜 많아요. 다들 조용조용히 살아서 동네 분위기도 엄청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건물 자체도 신축이라 방음도 꽤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5년 자취하는 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그 아줌마가 이사 오고 넉 달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에는 건물에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잘 지내는 게 최고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래층에서 진짜 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초여름이라 창문 활짝 열어놓고 있었는데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 보면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암튼 아주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 주인 아줌마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줌마에게 남자가 생긴 거였네요. 질투가 나더군요. 제가 여자를 만나면 잠자리에 좀 집착하는 편인데 매번 그런 이유로 여자친구와 헤어졌거든요. 그녀들 대부분이 날 이상한 남자 취급을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선배를 따라 노래방을 갔다가 이 씨랑 논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 만나본 것 같다고 하니 그 미씨가 하는 말이 웬만한 아가씨들은 감당하기 힘들겠다 하며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되었죠. 아, 내가 좀 특이 체질에 평범한 놈은 아니구나. 이후 한동안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서 아줌마와 연애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주인 아줌마한테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회사 앞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1층 주차장에서 우연히 주인 여자랑 마주쳤어요. 레깅스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길래 이 시간에 운동 가시나 봐요? 하고 인사했죠. 주인 아줌마는 네, 저는 조용한 시간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히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TV 보는데 술을 어중간하게 마셔서 그런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가심으로 맥주나 한 캔 더 할까 싶어서 편의점에 내려갔죠. 캔맥주랑 간단한 안주거리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걸 마침 운동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 아줌마를 또 마주친 거예요. 신기하게 자꾸 마주치네. 주인 아줌마가 먼저 어머, 총각도 만났네.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길인가 봐요.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내 갑자기 시원한 맥주가 한 잔 생각나서요. 했더니 주인 아줌마가 나도 집에 들어가면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 잔 할래요?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머, 웬일이니? 이 아줌마, 나한테 진짜로 관심 있나?
속으로는 엄청 설렜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덤덤한 척. 아네, 혼자 마시면 술맛도 안 나는데 같이 마셔주신다면야 저야 좋죠 하면서 따라 올라갔죠. 계단을 오르면서 속으로 그나저나 새로 사귄 남자친구는 어쩌고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랑 같이 마시려고 했는데 내가 꼽살이 낀 건가? 괜히 눈치 보이더군요. 주인 아줌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조심스럽게 혹시 남자친구분도 같이 드시려고 하고 물어봤어요. 주인 아줌마는 크크 웃으면서 남자친구? 아, 없어요. 헤어졌어요. 며칠 전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던 거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층간소음의 원인이었던 남자친구가 사라졌다니 왠지 모르게 후련하면서도 살짝 아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늦은 밤까지 주인 아줌마랑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 10년 넘게 알콩달콩 잘 해오다가 남편이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서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남편의 잦은 출장과 술자리, 그리고 소원해진 부부관계 때문이었대요. 대기업 다닐 때는 평일에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고 주말에는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늘 붙어 다녔는데 남편이 갑자기 술 마시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회사 그만두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 였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보다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 주인 아줌마 입장에선 아무리 중소기업 조건이 좋아도 대기업만 하겠냐며 며칠 동안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직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며 결국 이직을 하고 말았대요. 문제는 이직과 동시에 남편이 해외 출장이랑 술자리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죠. 주인 아줌마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항상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마음 떠난 아버지를 평생 놓지 못했던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다고.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던 주인 아줌마의 어린 시절은 아무도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적이고 착실한 남자만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엄청 가정적인 사람으로 알고 결혼했는데 결국 남편도 변하더라는 거죠. 남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해외 출장을 가 있으니 주인 아줌마 불만은 점점 커져갔대요. 신랑이 혹시 나한테 권태기를 느끼는 건 아닐까? 혹시 여직원이랑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생겨나고 그러다 결국 1년 전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기운에 넋두리하는 주인 아줌마 얘기를 들어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했어요. 저렇게 밝고 쾌활한 사람도 속으로는 아픔이 있었구나 싶고 그날 이후로 PC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게임상이지만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우리는 장난스럽게 자기야 여보 서방님이란 호칭을 쓰면서 지내게 됐어요. 가끔 서로 술 친구도 되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마치 진짜 애인처럼 말이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 집에 들러서 같이 저녁 먹고 커피 한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줌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고. 냉큼 좋다고 했죠. 주인 집으로 가니 주인 아줌마가 분주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갈비찜에 차돌된장찌개 혼자 사는 여자 집밥 퀄리티가 아니었어요. 요리 솜씨도 엄청 좋더라고요. 누나가 저를 위해 저녁상 차리는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후식으로 시원한 아이스 커피까지 마시면서 어색함을 애써 감추려 할 때 그녀가 먼저 술 한잔 할래요? 하고 제안했죠. 냉장고에서 맥주 몇 캔을 꺼내 함께 마시다 보니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사라졌어요. 맥주 몇 캔을 비우자 누나가 갑자기 학수 씨는
왜 여자친구 안 사귀어요? 라고 물어봤네요. 저요? 사실은 제 여자 취향이 좀 독특해서요. 누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는 한편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죠. 네. 어떡해요? 제가 솔직히 연애를 좀 많이 해본 편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하나같이 저보고 변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밖에 모른다고 학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죠. 제가 좀 잠자리에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여자를 아직 못 만나서요.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나도 궁금하긴 하네요. 학수 씨랑 사귀면 과연 어떨지? 라며 장난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꽤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학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럼 게임상 애인 그만하고 실제 애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 말이죠. 학수의 궁금증 유발 작전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넘어왔어요. 사실 그녀도 꽤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었던 터라 학수의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렸던 거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에이, 난 이미 결혼도 했었고 나이도 45살인데 학수 씨가 너무 손해잖아 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네요. 하지만 학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서로 마음만 통하면 되죠. 그리고 쿨하게 한번 만나봐요. 서로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고요. 라고 진지하게 설득했어요. 학수의 진심에 누나는 결국 마음을 열었죠. 학수 씨만 좋다면 까짓거 우리 한번 만나보죠. 너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고 학수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네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3개월 동안 참 좋았네요. 정말 저랑 맞아도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말이에요. 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거 있죠.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받아주고 아침 저녁 밥상도 차려주고 심지어 제 옷까지 사주더군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눈만 마주쳐도 웃고 손만 잡고 있어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행복했네요. 문제는 그녀가 저한테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재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귀기로 한 날 밤에도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15살 연상 아줌마랑 결혼이라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며칠 전에는 주인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재혼 얘기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하고 제안하더라고요. 동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누나 제안을 듣고 문득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4년 정도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7천만 원 정도 돼요. 현재 반전세 투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 빼면 현금 2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죠.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긴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들 장가 갈 때 넉넉하게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요. 아파트 전세도 3억이 훌쩍 넘는 현실에서 나이 30에 원룸 자취 생활이라니 누가 저한테 시집 오고 싶어 할까요? 순간 현실, 자각 제대로 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적지 않은 연봉 받으면서 나름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도 아직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 아줌마가 저랑 재혼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 마음은 진심이라고 나이 차이 빼곤 다른 조건들은 저한테 너무 잘 맞다고 하루는 산부인과까지 다녀와서는 아직 이세도 충분히 나을 수 있대요. 걱정 말아요. 이러는데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에요. 사실 지금으로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 아줌마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저 엄청 챙겨주고 심지어 재력까지.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지만 이제껏 만나온 여자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주인 아줌마가 나이만 많을 뿐이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나의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고 재혼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후회할 일을 하는 것보다 후회